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 덕분에 오늘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 시장을 뜨겁게 달군 뉴스들을 싹 모아서 2026년의 큰 그림을 그려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기회를 잡아야 할지 그 핵심 아이디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을 사고 팔라는 추천이 절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2020년. 여러분은 어떤 시장을 상상하고 계신가요? 한쪽에서는 거시경제 압박이라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술력 신이 이끄는 눈부신 성장의 햇살이 비추고 있죠? 말 그대로 거대한 분기점, 즉 The Great Divergence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과연 이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할까로? 그래서 오늘은 숲부터 보고 나무로 들어가는 톱다운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 지표로 시장의 전체적인 온도를 재보고요. 그리고 가장 뜨거운 전쟁터죠. 반도체 시장을 깊숙이 들여다본 후에 애널리스트들이 콕 집은 핵심 기업들과 미래차 산업까지 샅샅이 훑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녹여내서 2026년을 위한 투자 전략 힌트까지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가장 큰 손, 바로 매크로,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제가 참 의미심장하죠? 경제는 이렇게 뜨겁다는데 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금리 인하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만 있는 걸까요? 이 숫자 한번 보시죠. 4.3%. 이게 바로 작년 3분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입니다. 시장의 예상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성장률 서프라이즈였죠. 물론 경제가 튼튼하다는 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왜 투자자들한테는 양날의 검이 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나 뜨거운데 중앙은행인 연준이 굳이 서둘러서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어진 거죠. 보세요. 2026년 1월에 금리를 내릴 확률이 고작 13%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산타랠리 같은 연말 선물을 기대했는데 돌아온 건 고금리는 생각보다 더 오래 갈 겁니다. 라는 차가운 현실이었던 셈이죠. 투자자들 마음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일 겁니다. 경제의 체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닥터 코퍼, 구리 가격인데요. 경제학 박사학위라도 있는 것처럼 경기를 잘 예측한다고 해서 이런 별명이 붙었죠. 그런데 이 구리 가격이 톤당 12,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연초 대비 무려 37%나 오른 거예요. 이건 전 세계 공장이 쌩쌩 잘 돌아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동시에 이러다 인플레이션 다시 오는 거 아냐? 하는 경고등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하면 딱 이 그림입니다. 한쪽에는 강력한 경제 성장이라는 눈부신 빛이 있지만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다른 한쪽에는 고금리 장기화라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형국이죠. 바로 이 팽팽한 줄다리기, 이게 바로 2026년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거시경제라는 큰 숲에서 나와서 지금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나무, 바로 반도체 산업으로 현미경을 들이대보겠습니다. 여긴 이제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에요. AI 시대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거인들의 진짜 전쟁터가 됐습니다. 이 AI 반도체 전쟁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정말 한 편의 전쟁 영화 같지 않나요? 삼성은 AMD, 구글 같은 거물급 고객사와 손잡고 파운드리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고요.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와 동맹을 맺고 AI의 속도를 막는 마지막 장애물을 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애플 좀 보세요. 무려 230%나 웃돈을 주면서까지 최고급 램을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왜일까요? 바로 내 손안의 스마트폰에서 AI를 완벽하게 돌리려면 그만큼 강력한 두뇌가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이건 그냥 부품 경쟁이 아니라 미래 AI 생태계를 누가 지배할 것인가를 건 싸움인 겁니다.
몇 가지 중요한 흐름만 더 짚어볼게요. 엔비디아의 스토리지 넥스트 프로젝트. 이건 사실상 AI의 속도를 가로막는 건 뭐든지 부숴버리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애플이 저렇게 엄청난 돈을 쓰는 건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대에는 램 성능이 곧 아이폰의 경쟁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 SDS가 오픈 AI의 리셀러가 된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남의 소프트웨어 팔아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기업 시장에서 우리 삼성 하드웨어랑 오픈 AI 소프트웨어랑 묶어서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하는 생태계 장악을 위한 아주 큰 그림인 거죠. 자, 이렇게 거시경제와 산업이라는 큰 판을 읽었으니 이제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죠. 월가의 똑똑한 애널리스트들은 과연 어떤 종목을 콕 집어서 여기 기회가 있다고 말하고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무려 14만 4천 원으로 제시했어요. 지금 주가 대비 29.1%나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차트에서 보이는 현재가와 목표가 사이의 이 넓은 간격, 이게 바로 모건 스탠리가 보는 삼성전자의 잠재력입니다. 도대체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근거들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2026년에 메모리 반도체 이익이 310% 성장할 거라는 전망. 와, 정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여기에 그동안 속썩였던 파운드리 사업이 드디어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AI 시대의 필수품이죠. 차세대 메모리, HBM4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마지막으로 AMD나 구글 같은 큰 손들과의 협력 가능성까지.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타자는 삼성전기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31만 원, 약 24%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네요. 삼성전자가 화려한 완성품이라면 삼성전기는 그 안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심장과 혈관을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야말로 AI 시대의 숨은 강자입니다. AI 시대에 왜 삼성전기가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핵심 부품들 때문입니다. AI 기기가 늘어날수록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초소형 댐 역할을 하는 MLCC, 그리고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고성능 다리인 FCBGA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로봇에 들어가는 모터나 차세대 반도체의 기반이 될 글라스 기판 같은 미래 목걸이까지 착착 준비하고 있으니 정말 AI 혁명의 숨은 수혜주라 할 만하죠? 자, 이번엔 무대를 좀 옮겨볼까요? 미래 산업의 꽃, 자동차 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AI와 반도체 기술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지만 아주 흥미롭게도 기술의 화려한 약속 뒤에 숨겨진 현실의 취약성이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진 정전 사태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죠. 최첨단 4단계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자랑하던 웨이모의 로보택시들이요. 정전이 되니까 도시 한복판에서 그대로 다 멈춰 서버렸어요. 반면에 테슬라 차량들은 비록 운전자가 개입해야 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주행은 가능했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완벽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즉 회복 탄력성이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자, 어느덧 마지막 장입니다. 뜨거운 경제 상황과 치열한 기술 전쟁, 그리고 현실이 주는 교훈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이 격동의 2026년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년을 앞두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3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위험 분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둘째, 옥석 가르기. 특히 핵심 기술주 안에서도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확실한 성장 엔진을 가진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장기적인 시계입니다. 단지적인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결국 시장의 잔파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조류를 타는 투자자가 마지막에 웃는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뜨거운 기회와 차가운 위기가 공존하는 2020년, 오늘 분석이 여러분 각자의 투자 나침판을 설정하는데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결국 거친 시장의 파도를 이겨내는 힘은 깊이 있는 분석과 자신만의 굳건한 원칙에서 나오니까요. 여러분의 나침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